네, 안녕하세요. 기계학습 중간고사 4번 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기계학습 중간고사 4번 문제는 두 가지의 베이스라인을 넘어야 하는 문제였고요. 베이스라인은 각각 4.48, 196, 그리고 2.86509라는 스코어를 어, 회기 문제로 넘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로 코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드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 디폴트 셀, 파일이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디폴트 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는 그 컬럼이 깨져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열 이름들이 깨져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시험 중간에 그 트레인 업데이트 CSV와 테스트 업데이트 CSV라는 걸로 추가 제공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 트레인 CSV나 트레인 업데이트 CSV 간의 차이는 사실은 그 열 이름만 있고 그 이외에 데이터 값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본 해설에서는 트레인 CSV를 사용하더라도 트레인 업데이트 CSV를 사용한 것과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이스라인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그 처리가 필요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각 데이터별로 그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서 열 이름에 인덱스라는 열이 존재했습니다. 그 인덱스라는 열은 그냥 각 데이터들의 인덱스를 말 그대로 인덱스를 나타내는 열로 이 열을 제거해 주는 게 일단 첫 번째 처리였고요. 일단 보시면 트레인 CSV의 경우 이런 식으로 뭐 뒤에 열 이름은 다 깨져 있지만 이걸 무시하더라도 여기 인덱스가 실제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인덱스 말고도 데이터 안에도 인덱스 값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처리는 이 데이터에서 인덱스 열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 열만 제거하고 뭐 다른 처리 안 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배운 유일한 리그레션 모델인 KNN 리그레서를 사용을 했을 때 베이스라인 1 성능이 딱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1을 넘어서 2를 노리시는 분들께는 두 가지 처리가 더 필요했는데요. 우선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한 표준화 과정이 추가되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지워버렸는데 트레인 CSV를 보시면 인덱스 열을 지워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머지 데이터를 보시면 데이터들의 분포가, 그러니까 데이터들의 값 자체가 값의 크기가 뭐 다 열별로 아니면 열 내에서도 다 제각각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거는 0, 0.0, 0.15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뒤쪽에 가시면 660, 뭐 스케일이 396.9 이런 식으로 스케일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의 분포를 맞춰주고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표준화 과정이 꼭 들어갔었어야 베이스라인 2를 넘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처리 1번, 2번만 하시면 베이스라인 2보다 약간 성능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주로 성능이 약간 모자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하는 뭐 분류 모델이었으면 분류 모델의 파라미터, 근데 지금은 회귀 모델이니까 회귀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해 주시면 그 정도의 성능 차이는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성능이 약간 상승하기 때문에 KNN 리그레서의 파라미터도 튜닝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처리를 해주시는 게 본 문제의 베이스라인 2까지 넘기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일단 코드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금 설명드리는 코드는 2.5882로 베이스라인 2인
2.86을 약간 넘어서는 성능을 지닌 네. 2.86을 넘어서 네. 여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2.58822의 스코어를 내는 코드입니다. 네, 일단 처음 우선적으로 CSV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뭐 CSV를 전 넘파이로 처리를 했지만 네, 판다스로 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판다스로 그대로 사용하시되 인덱싱 할 때만 ILOC 메소드를 잘 써서 인덱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일단 불러온 다음에 그 첫 조건인 그 인덱스열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덱스열이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 1부터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의 경우도 1부터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의 경우는 보시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맨 뒤에 프라이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네, 본 문제는 그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를 실제 학습되는 데이터에서 따로 분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인덱스열 제거하고 맨 마지막에 프라이스열 제거한 값을 네, 학습 데이터 트레인 X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열인 프라이스 열은 네, 이 학습을 위한 레이블 값으로 네, 따로 분리해 주시면 일단 간단한 전처리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봤듯이 그 각 트레인 데이터별로의 그리고 뭐 테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각 데이터별로의 그 스케일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을 해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지금은 많이 익숙해지셔서 표준화를 하실 때 다들 학습 데이터로 표준화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습된 걸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각각 트랜스폼을 해주시게 되는데 일부 학생들 경우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트레인에 대해 핏을 하고 트레인을 트랜스폼하고 그리고 테스트에 대해 핏을 하고 테스트에 대해 트랜스폼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트레인에 대해서만 핏을 하고 그 테스트는 트레인에 대해서 핏한 거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표준화 과정을 잘 올바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KNN 리그레서를 활용을 해서 그 프라이스 값에 대한 회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했을 때 네이버의 개수가 2개일 때랑 그리고 가중치를 디스턴스로 두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포문을 돌리시거나 아니면 뭐 손으로 일일이 바꿔가면서 파라미터를 튜닝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아마 중간고사 이후로 그 배울 사이클런의 어떤 방법에는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튜닝해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KNN 리그레스로 회귀를 하여서 네, 프라이스에 대한 값을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CSV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저희 이제까지 배운 방법론 중에서는 회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KNN 리그레서가 유일한데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하셔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신 분도 간혹 보였어요. 네,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각 클래스별로 그 클래스의 그러니까 각 분류별로 그 분류의 그 분류가 맞을 확률을 예측해 주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지. 실제로는 그 확률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분류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모델이니까
회귀 모델이라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돌렸을 때, 네, 리절트라는 CSV에 넣고 저장을 한 뒤에, 네, 그 리더보드에 제출하시게 된다면 지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인 2.588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그 4번 문제에 현재 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네, 베이스라인 2를 넘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이후에 성능을 뭐 좀 더 실제로 쪼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그 이번 해설 영상을 찍어야 돼서 시험 보시는 동안 저도 따로 문제를 풀면서 얼만큼 성능이 올라갈지에 대해 조금 풀어봤어요. 네, 풀어봤을 때 앞에 세 가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두 가지 처리를 추가를 했습니다. 네, 추가한 처리는 일단 네 번째, 그러니까 앞에 세 개에서 그 다음이니까 네 번째 보시면 분포가 고르지 못한 열은 제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게 사실 그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뽑아보면은 웬만한 그 데이터들이 분포가 되게 고르지 못할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쪽으로 편향돼 있고 뭐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근데 그 편향돼 있는 그 히스토그램 중에서는 음, 어떤 그 열의 히스토그램은 매우 값의 그 차이가 작아서 뭐 0.0, 0.1, 0.2 매우 작은데 특정 몇 값이 되게 뭐 스케일이 커서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0이라는 특정 값에 데이터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 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뭐 어떤 특정 값에 뭐 0이라는 특정 값에 데이터가 몰려 있지만 않는다면 결국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분포가 어느 정도 고르게 될 테니까, 그러면 특정 값에 그 0과 같은 특정 값에 몰려 있는 열을 제거하면 성능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4번과 같은 처리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5번의 경우에는 그 이 추가를 했을 때, 네, 일단은, 네, 4번 같은 처리를 추가를 했을 때 일단 방금 전에 3번까지 처리하였을 때 성능이 2.5882였는데 4번까지 처리했을 때는 2.4였으로, 네, 성능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5번의 처리를 좀 더 추가를 해줬는데요. 2.4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리 추가 처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은 기존 그 좀 많이 제거를 했으니까 뭐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 제거된 데이터들 중에서도 뭔가 또 학습을 방해하는 데이터 열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그냥 데이터를 음, 복사해서 여러 번 쓰는 오버샘플링 방식을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렇게 성능 향상이 있지 못해서 일단은 추가를 하진 않았고요. 아이고, 못하네요. 그래서 결국 제거 쪽으로 제거 쪽으로 어떤 열을 제거를 하면 성능이 좋을지에 대해 각 실험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2.2까지 튜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5번 처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서 성능을 올린 건 아니고 어, 뭐 어떤 KNL 리그레서의 파라미터를 튜닝하면서 성능을 올리듯이
특정 데이터 열을 하나씩 제거해 보면서 성능을 올린 뭐 데이터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앞선 코드 2.2까지 올린 성능을 올린 코드를 설명하기 앞서 일단 그 4번 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트레인 CSV,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를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통해서 각 데이터의 뭐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일단 그 트레인에서 마지막 프라이스는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스 열은 절대 제거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써서 분포를 보시면 뭐 인덱스 열은 배제하고 보신다고 해도 중간에 여기 세 번째 열을 보시면 민값과 25%인 그 전체 개수에서 25%인 곳의 값 0.0 그리고 50%인 곳의 값이 0.0 이렇게 세 부분이 같은 값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략 이 열의 경우 이 지표로 봤을 때 최소 50% 데이터의 50% 정도가 0으로 이루어져 있던 0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한쪽으로 그러면 0에 너무 편향이 되다 보면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쓰더라도 학습에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열은 좀 더 심하죠. 75%까지 최소 0으로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네 여기 열 번째 열 같은 경우도 75%부터 100%까지가 24개로 최소 전체 데이터의 25% 정도는 4분의 1 정도는 24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50% 예를 들어 5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 25% 혹은 75%와는 값이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같지 않더라도 분포가 몰려 있는 경우는 있지만 당장 눈에 띄는 거는 주변과 그 값이 같은 아예 동일한 아예 동일한 데이터의 열이 학습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열들을 제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4번과 같은 처리를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총 그 데이터 튜닝을 위해서 포문으로 그 인덱스 0부터 9까지 인덱스를 돌아가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0부터 9까지라는 의미는 이후 코드를 설명드리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그 베이스라인을 넘는 코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1, 2, 3번을 적용한 코드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일단 CSV를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그 트레인 CSV와 테스트 CSV에 대해서 각각 그 분인수가 나올 수 있는 방금 최소값과 맥스값 그리고 각 제 1분위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가 나올 수 있는 디스크라이브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그 각각 트레인에 대한 디스크라이브 변수와 테스트에 대한 디스크라이브 변수에서 민 값은 그 여기 세 번째 인덱스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순서대로 1, 2, 3, 4분위수는 4, 5, 6 인덱스에 위치하게 되고 맥스 값은 7의 인덱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 그 주변 디스크라이브 함수 내 인덱스에서 주변 값과 동일한 값이 있는 열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일단 그 OK라는 저는 OK라고 변수명을 만들었는데 OK라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크기를 그 트레인 CSV의 총 모든 열의 길이와 같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지금 디스크라이버 함수는 디스크라이버 언더바 tr이라는 변수는 트레인 CSV에서 프라이스를 제거한 크기만큼 되겠죠. 네, 그렇게 크기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왜 1로 만들어 줬냐면 결국 1의 경우 true를 의미하고 0의 경우 false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제거할 값은 1이 아닌 0으로 바꿔줘서 네, false로 만들어 주어 인덱싱을 하기 위해 일단 1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트레인에 대한 디스크라이버와 테스트에 대한 디스크라이버 변수에서 민, 제1, 2, 3, 4분위수 그리고 맥스 중 주변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그 동일한 값을 가지는 그 뭐 5개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해당 열은 네, OK라는 그 해당 열의 인덱스에는 그 0을 넣어줘서 결국 펄스를 넣어줘서 나중에 인덱싱을 할 때 제거하도록 만들어준 반복문입니다. 실제로 네, 이 반복문은 그 프라이스를 제외하고 데이터의 모든 열에 대해서 한 번씩 반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거할 열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트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찾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처리 이후에 첫 번째 열은 항상 인덱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덱스 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능이 오르지 않겠죠. 첫 번째 네, 베이스라인 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인덱스 열은 항상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변수에 대한 인덱싱을 할 이 OK라는 변수의 첫 번째 인덱스에서도 0을 넣어주어 false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삭제할 인덱스를 지닌 어떤 인덱싱할 변수인 OK를 다 만들고 OK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그 데이터에 인덱싱을 해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넘파이로 변환해서 인덱싱을 했는데 뭐 판다스로 인덱싱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ILOC를 네, 잘 사용해서 인덱싱을 하시면 되고요. 인덱싱을 하기 앞서 방금 그 인덱싱을 하기 위한 OK라는 변수를 만들 때 맨 마지막 프라이스 열을 제거하고 OK라는 변수의 길이를 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트레인 ARR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그대로 인덱싱을 하면 길이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트레인 ARR이라는 변수에는 프라이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안 맞아서 다음과 같이 1이라는 그 1을 OK라는 변수에 하나 더 늘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늘려주고 그냥 크기 배열의 맨 마지막에 1만 더 추가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각 인덱싱할 변수인 OK들을 불리한 형태 그러니까 true or false라는 형태로 바꿔 주어서 실제 인덱싱이 가능하도록 네, 데이터 형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태를 변경해 준 다음에 각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 열을 나타내는 차원의 인덱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4분의 수를 통해서 여러 4분의 수에서도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제거를 해줬을 때 총 그 데이터의 그 쉐이프는 404,10 그러니까 총 10개의 열만 남게 됩니다. 네, 그 10개의 열의 경우는 프라이스 맨 뒤에 있는 프라이스를 제거했을 때 10개의 열을 의미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아마 3개가 빠져서 네, 10개의 열이 학습에 활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스탠더드 스케일러로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KNN을 좀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학습을 하고 제출을 했을 때 대략 한 2.4로 본 시험에서의 1등의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성능을 내기 위해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후에
10개의 열 중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뭐 첫 번째는 0번째 열만 빼고 학습하고 두 번째는 1번째 열만 빼고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면서 학습을 하면서 사실 네, 그 데이터 튜닝을 했을 때 그 일곱 번째 열을 제거했을 때 2.2의 성능으로 그 이전보다 좀 0.2 정도 네, 높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파라미터 튜닝 값은 n 네이버가 3일 때가 가장 좋아서 네, 성능으로는 가장 좋아서 일단 3으로 튜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대로 CSV를 매번 저장을 해서 리더보드에 제출을 한 다음에 성능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까지가 일단 그 베이스라인 성능 이상으로 내는 방법과 그리고 가점을 받기 위해서 네, 1등의 성능에 도달하는 방법이고요. 조건은 다음과 같이 5개. 데이터의 인덱스열 제거,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활용한 표준화, KNN 리그레서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데이터가 분포가 고르지 못한 열 제거. 뭐 이 경우에는 되게 약한 기준으로 주변 그 사분위수와 값이 같은 열만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5번째로 데이터 튜닝. 이런 식으로 5가지 과정을 거치면 본 문제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네. KNN 리그레서 파라미터 튜닝과 5번 그 데이터 튜닝은 물론 그 주어진 데이터에서 밸리데이션 셋을 나눠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사용을 해도 좋으나 만약에 실제 정답이 없는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의 어떤 경향이라 해야 되나 분포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밸리데이션에서 가장 좋았던 튜닝된 파라미터가 실제로 테스트에선 가장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분석을 통해 성능을 내는 것이 아닌 어떤 데이터나 모델의 파라미터를 튜닝했을 때는 실제로 테스트 셋에서도 이 성능을 테스트 셋에 대해서 튜닝된 성능을 각각 확인해 보시는 게 약간의 성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그 문제 4번 해설 영상 마치겠습니다.